안녕하세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다가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어요. 주선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고 남편은 그 직장 동료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죠. 처음에 소개팅 시켜준다고 했을 때는 거절했어요. 제가 워낙 소극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소개팅 자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직장 동료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 자리에 나갔고 남편을 만났죠. 잔뜩 긴장한 채로 소개팅에 나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했어요. 남편이 전혀 낯설지 않았죠. 그만큼 남편이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준 것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두 번 정도 더 만나본 뒤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만난 지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본격적으로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양가 부모님 만나서 인사하고 결혼 날짜 잡고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을 올렸죠. 뭐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결혼 과정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결혼 준비할 때 많이들 싸웠는데 저는 결혼 전에 남편과 만나면서 싸운 게 5번도 안 돼요. 남편이 섬세하고 자상한 부분이 있어서 싸울 일이 생겨도 금방 대화로 잘 풀고 화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도 싸우지 않고 백년해로 하면서 잘 살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저희 네 식구만 살았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께서는 모든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왜냐고요? 신께서 저에게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을 주시면서 동시에 고약한 시어머니도 함께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할 차례네요. 시어머니는 아주 오래전에 이혼하셨어요. 남편 말로는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이혼하셨다고 해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이 있고요. 이혼 사유는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다고 해요. 본인보다 16살 어린 여자를 만나서 도망가셨다고 해요. 당연히 그렇게 도망가신 후에 연락도 없으셨고 생활비나 양육비도 주지 않으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 후에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남편과 형님을 혼자 키우셨고요. 사실 여자 혼자서 남편도 없이 아이 2명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갔는데 상처가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런 것들이 시어머니의 성격을 바꾸어 넣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솔직히 아이 2명을 홀로 키우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불쌍하고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만행들을 떠올리면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진짜 좋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그때 봤던 시어머니는 우아하고 기품 있고 친절한 분이셨어요. 제가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우리 시어머니처럼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아버님은 저런 시어머니를 두고 다른 여자랑 눈이 맞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귀엽고 참하게 생겼네요. 저는 수줍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어머님도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우시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솔직히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요. 진짜 나는 크게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둘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돼요. 결혼하고 나면 나를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는 물론 친구들에게도 나 이 결혼 잘 선택한 것 같다.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 같다고 하면서 온갖 자랑을 하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증스럽게 위선을 떨며 저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만약 그때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봤다면 전 절대로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것은 첫째 임신한 지 7개월 조금 넘어갈 때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시댁으로 부르시길래 오전에 시댁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절 부르신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이러시는 거예요. 너 혹시 꽃도령이라고 아니?
저는 원래 미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편이라서 당연히 꽃도령이 뭐 누군지도 몰랐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게 누구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새 우리 동네에서 진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이야. 그 무당 얼굴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아무튼 내가 진짜 어렵게 그 무당 어제 만나고 왔는데 말이다. 그 무당이 그러더구나. 네가 무조건 10월 20일에 아이를 낳아야 그 아이가 나중에 나란 일을 한다고. 황당했습니다. 요즘 무당은 뭐 그런 것까지 정해주나 싶었죠. 그런데 어머님 눈빛이 철석같이 그 꽃도령의 말을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거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막무가내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얘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무당이 얼마나 용한 분인데. 너 10월 20일에 무조건 나와야 해. 그때 나와야 애가 큰 병 안 걸리고 잘 자라서 나란 일을 한댄다. 아이 미래가 걸린 일인데 무조건 해내야 해. 알겠지?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아무리 그 무당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뭐 제가 마음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 무당 말만 철석같이 믿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셔서는 무조건 10월 20일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때 아이를 낳았냐고요? 저는 큰 문제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10월 10일이에요. 그때 저 아이 낳고 있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제가 10시간 넘게 진통 겪으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 붙잡고는 지금 아이 나오면 안 된다. 막 무조건 20일에 나와야 한다고 하셨대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지금 곧 있으면 아이 나온다고,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안 낳으려고 하면 아이랑 산모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무조건 20일에 아이가 나와야 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심지어 담당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로 못 가고 붙잡고 안 놓아주셨답니다. 경비원들이 나서서 제지까지 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당시 산부인과에서 소문 다 났어요. 병원 의사들이랑 간호사들은 물론 환자들까지도 저를 보면 수근거릴 정도였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더 화가 나고 답답했던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그렇게 난동을 피우고 계시면 남편이 나서서 말려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답니다. 나중에 간호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봤죠. 여보, 어머니가 그렇게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당신이라도 나서서 어머니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병원에서 소문 다 났어.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엄마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뭐 나쁜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우리 아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말리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남편도 은근히 시어머니의 미신을 믿고 있다는 걸요. 순간 제가 너무 서럽고 서운해져서 남편에게 나오려는 아이를 못 나오게 막는 게 말이 되냐며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 위해서 그런 건데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결국 어쨌든 어머니 뜻대로 못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만하자, 그만해. 머리 아파질라 그래. 이 일을 계기로 어머님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저만 보시면 10일만 참으면 됐는데 왜 못 참아서 이런 결과를 만드냐고 하셨고, 아이가 조금 뭐 기침이라도 하면 20일에 아이를 낳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20일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저희 아이는 앞으로 잘 되지 못할 거라는 악담까지 퍼부으셨죠.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이 엄마니까요. 그래서 어머님께 처음으로 따지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원하는 날짜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어머니 손주들이에요. 그런데 손주들에게 그런 악담을 퍼부으셔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은 시어머니에게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냐고 윽박을 지르시면서 뜻을 굽히지 않으셨죠.
이게 무슨 악담이니?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리고 이렇게 된 건 다 네 잘못 아니니? 내가 말한 날짜에 아이 낳았으면 문제될 거 없었잖니. 다 네가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건데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대답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어차피 네 아이는 커봐야 큰일 못해. 그냥 대학 보낼 필요도 없어. 그냥 기술 가르쳐서 얼른 사회로 내보내라. 이렇게 완강한 태도를 보이시며 어머님은 저희 아이에게 정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할머니가 좋아서 안기려고 해도 매몰차게 떼어놓으셨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어머님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이가 할머니에게 안기려고 하는데 그걸 매정하게 떼어놓는 할머니가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신 채로 조용히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그런 태도를 보여도 남편은 그저 가만히 있었거든요. 하루는 날 잡아서 그런 남편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대놓고 우리 아이 구박하고 정도 안 주시는데 당신은 화도 안 나?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원래 우리 엄마가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여전히 마음속에 꽃도령이 말한 출산이래. 애가 태어나지 않았던 거 마음에 걸리시나 봐. 왜 어른들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 그러면서 저보고 어머님이 애를 때리거나 울리는 게 아니라 단지 정만 안 주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듣기만 해도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닌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남편과 이혼했어야 했어요.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3살이 됐을 때였어요. 하루는 어머님이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가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다짜고짜 둘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둘째 언제 낳을래? 설마 아이 하나만 낳고 끝낼 생각은 아니지? 저는 결혼 전에 남편과 아이는 하나만 낳자고 이야기했었어요. 당연히 그 사실을 어머님께도 말씀드렸고요. 결혼 전엔 어머님이 분명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하라고, 그런 거 일일이 나한테 이야기 안 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선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결혼 전에 분명 아이 하나만 낳아도 된다고, 그런 거 일일이 어머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꽃도령이 말한 출산이래. 애를 낳았을 때 하던 얘기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니? 그리고 꽃도령이 그러는데 너는 반드시 둘째를 낳아야 한대. 둘째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인데 장차 이날에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하더구나. 물론 좋은 말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 미신을 믿지 않아도 둘째 낳으면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거라는데 당연히 좋은 말이죠. 하지만 저는 꽃도령의 말만 믿고 반드시 둘째를 낳아야 한다는 어머님의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출산일이었어요. 분명 어머님은 또다시 꽃도령에게 출산일을 받아와서 그 날짜에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우기실 게 뻔하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이를 낳고 싶을 때 낳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늘이 정해주는 건데. 아니, 분명 어머님이 원하는 출산일에 못 낳을 확률이 높잖아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만약 둘째도 어머님 원하는 출산일에 낳지 못하면 어머님이 어떻게 하실지 안 봐도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바로 물었죠. 만약 둘째도 그 꽃도령이 말한 출산일에 나오지 않으면요? 그럼 어머님 지금 저희 은하에게 하시는 것처럼 정도 안 주시고 무시하실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콧방귀를 끼시면서 그럼 네가 꽃도령이 말하는 출산일에 아이를 낳으면 되는 일 아니니? 그리고 만약 네가 둘째도 첫째처럼 그 출산일에 애 못 낳으면 뭐 셋째를 낳으면 되는 일이고. 경악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꽃도령이 말하는 출산일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이를 가지게 하실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생각을 알자마자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둘째를 낳지 않을 거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만 잘 키울 거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윽박을 지르시면서 무조건 둘째 낳으라고, 뭐 안 낳으면 우리 집안에서 아이 못 키울 줄 알라고 막 협박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했냐고요? 당연히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예상했다시피 무관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를 가지고 싶나 보지.
당신이 어머니한테 손주 하나 낳아드리면 되잖아. 뭘 또 예민하게 굴어? 그놈의 예민 타령. 남편에게 저는 그저 예민한 여자였습니다. 뭔 말만 하면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그냥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편하지 않냐고 하면서 제 말을 듣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 입맛에 맞는 며느리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에게 놀아나는 꼴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절대로 싫다고, 둘째는 낳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말하더군요.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가끔씩 둘째는 언제 가질 생각이냐고, 하루빨리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전 둘째 가질 생각 없다고 말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어머님 하시는 말을 적당히 무시하면서 살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더욱 경악스러운 일이 생겼거든요.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당신 요즘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주말에 은하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아. 아니면 친정에 다녀오든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남편의 태도였어요. 딸아이를 단 한 번도 혼자 돌보지 않았던 남편이, 주말엔 항상 잠자기 바빴던 남편이 자신이 먼저 아이를 돌볼 테니 저에게 쉬라고 했으니까요. 처음엔 진심으로 꿈인 줄 알고 제 볼을 꼬집어봤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웬일이냐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제가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고 싶은 마음이래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고, 당신이 날 이해 못하고 그저 예민한 여자 취급하는 줄 알고 너무 서운했는데 그런 게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남편은 그런 거 아니었다고, 늘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전 그렇게 남편 말을 듣고 딸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오랜만에 얻은 자유를 만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손꼽아 기다렸던 주말,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홀로 외출했어요. 기분 좋게 외출했는데 막상 자유를 얻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서점에 들러 평소 읽고 싶었던 책도 한 권 사고 영화관에 가서 평소 보고 싶었던 영화도 한 편 봤습니다. 마치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고 참으로 좋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남편이 딸아이를 혼자 돌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전화가 올지 모르니 제 모든 감각을 휴대폰에 집중시킨 채 나름대로 어렵게 얻은 자유를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곧잘 잘 돌보는지 연락이 오질 않더라고요. 이 사람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잖아.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홀로 늦은 점심까지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아이를 잘 돌본다고 해도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은 남아있죠. 그래서 원래는 남편에게 저녁 7시에 들어간다 했었는데 2시간 일찍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 앞에 딱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일단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열린 현관문으로 이상한 냄새가 흘러나왔거든요. 냄새를 자세히 맡아보니 향냄새였어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때 아이 방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알겠지?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지? 생각하며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엔 경악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아이 방이 온통 부적으로 도배가 돼 있더군요. 심지어 자고 있는 아이 몸에도 덕지덕지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향냄새는 아이 방에서 나는 것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이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야 한다며 남편에게 거듭 강조하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죠. 이거 네 와이프한테 절대로 들키면 안 돼. 들키지 말고 잘해. 알겠어? 그러자 남편은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근데 이렇게 하면 나도 성공하고 우리 둘째도 나라에서 큰일 할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맞지? 이에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그렇다니까. 꽃도령이 하는 말 못 믿어? 꽃도령이 분명 그랬어. 이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3달 동안 해주면 네 와이프가 원하지를 않아도 자연적으로 둘째를 가질 거래. 그리고 그 둘째는 커서 나라에서 큰일을 안 된다. 너도 그 기운을 받아서 크게 성공하고. 제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과 어머님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만 들어도 충분히 경악스럽고 어처구니 없는데 둘의 입에서 겨우 경악스럽고 추악한 말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뗀 건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좀 찝찝하네. 우리 은하가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게. 재물? 그건 무슨 말이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어머님의 말이 뭐든지 큰일엔 재물이 필요한 법이야. 너 성공하기 싫어? 둘째 나란 일을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원하지? 성공하고 싶지? 그러면 은하의 기운이 필요해. 은하가 가진 기운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어. 남편은 어머님에게 은하의 기운을 본인과 둘째가 다 가져가면 그러면 은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전 은하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오래 살지 못할 거야. 키가 돼야 20살 겨우 넘길걸. 어머님 말에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듣고 본 걸 정리하자면 어머님은 은하를 제물로 바쳐서 원하는 둘째를 얻을 생각이었어요. 덤으로 제 남편까지 성공하게 만들고요. 더욱 끔찍했던 건 남편 반응이었습니다. 전 어머님 말을 듣고 남편이 학을 떼면서 그만하자고, 그렇게 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는 수 없지 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제물로 바쳐지면 20살 겨우 넘기고 죽을 거라는데 어떻게 입에서 하는 수 없지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두 사람을 향해 큰소리 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은하 옆에서 당장 떨어져! 저는 달려가 자고 있는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딸아이는 몸이 축 늘어진 채 일어날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 저희 딸아이에게 소량의 수면제를 먹이셨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등장하자 어머님과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해했고, 저는 그런 두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저 두 사람 대화 다 들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요? 뭐 우리 은하를 제물로 바쳐요? 20살 겨우 넘겨요? 어머님 손녀예요. 우리 은하 어머님 손녀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뭐야? 어머님을 뜯어말려도 모자랄 판에 거들어? 그리고 뭐라고? 하는 수 없다고? 그럼 당신은 당신 성공 위해서 우리 은하가 일찍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뭐야? 미안한 기색 없이 어머님은 모든 게 다 장차 태어날 둘째와 네 남편을 위한 일이라고, 큰 일을 하려면 원래 소소한 희생이 필요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딸아이가 제물로 바쳐지는 게 어떻게 소소한 희생인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어머님께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에게도 당장 나가라고 했고요. 저는 제 딸아이를 다시 눕혀놓고 보이는 부적을 모두 떼어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태워서 변기물에 흘려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펑펑 울었죠. 세상 떠나갈 듯이 울었던 것 같네요. 이후 남편은 정신 차린 듯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제 눈에는 다 가증스러워 보였어요. 사실은 미안하지도 않고 여전히 제 딸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싶은데 제 눈치 보느라 그렇게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당연히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데려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이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는 갑자기 저희 딸아이가 아주버님 자식이랍니다. 내가 어쩐지 수상하다 했어. 애가 아빠를 안 닮고 내 큰아들을 닮는 게 이상하더라니.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이 아이 누구 자식이냐? 은석이가 아니라 은결이 자식이지? 그렇지? 아주 오래전부터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주버님이 무당이 원하는 출산일에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반면 저희 남편은 무당이 말한 출산일에서 하루 차이를 남겨놓고 태어나서 어머님이 예뻐하세요. 뭐 아무튼 어머님은 뜬금없이 왕래도 거의 없는 아주버님 얘기를 꺼내며 저희 딸아이가 아주버님 자식이라는 주장을 펼치셨어요. 제가 이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저를 유책배우자로 만들고 싶으셨던 건지, 그때는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처음으로 어머님 말에 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보란듯이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어머님께 보여드렸고요. 그래도 뭐 어머님은 유전자 검사가 조작된 거라고 아주버님 자식이 확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며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남편은 저에게 울며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저희 딸아이와 저에게 평생 충성하며 살겠다고 했죠. 하지만 더는 남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하는 수 없지 라고 말했던 남편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미안했는지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딸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졌고요. 현재 저는 딸아이와 단둘이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황당해서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 맞아?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네요. 저도 이렇게 사연으로 써내려가다 보니 제가 겪은 일이 마치 거짓말 같아요. 아니,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아무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딸아이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